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어르신들의 몸의 문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말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노인 질환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로병사. 태어나 늙어, 죽는다. 생로병사, 병들어 죽는다. 그것이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부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로병사가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 속에서 건생청로, 건강을 생활 속에서 젊을 청, 늙을로, 건생청로하자라는 말로 대신 표현을 합니다. 잘못했다. 다시 찍어야 되겠네. 이게 내가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시계를 안 했어. 시계를 안 했어. 대충 가도 되는데 그래도 좀 이왕이면 정확히 하는 게 낫죠. 10분짜리로 하고 있거든요.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2시간 내내 그냥 진맥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힘들어요. 가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노인, 우리가 이제 한자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어르신들, 그래서 어른들의 질환이다 하는 게 말이 좀 이상하니까 노인성 질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모든 기능 등등이 쇠퇴하고, 그리고 유전적인 관계든 현실 속의 관계든 그로 인하여 여타 불문하고 병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사람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을 저는 조금 좀 달리 부인하고 싶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가 아니라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적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배설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잘 수 있고 걸을 수만 있다면 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암 환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만 잘 수 있다면 우리 몸의 기능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기능이 정상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 고장난 기능을 정상적인 작동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100조 개의 세포 중에 재생이 대부분 다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쭈글쭈글해집니다. 왜 쭈글쭈글해질까요? 바로 근육량이 급속도로 빠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함과 함께 지방도 함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나이가 들어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건생청로, 한자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건생청로, 젊음으로 늙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량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균형이 정상적으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적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한꺼번에 10분 안에 다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노인분들을 위주로 한 시니어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 들었을 때는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젊으신 40대, 50대, 30대 여러분들도 뭐합니까? 반드시 시간과 함께 늙음이 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어딘가라는 그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은 시한부적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그 끝은 모르고 가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지만 우리는 알고 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다행이죠. 아무튼 그러면 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노인들이 올 수 있는 병이라는 것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무시한다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런 것을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젊었든 노인이든 이것만 생각합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얘야, 건강은 젊었든 늙었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몸 따뜻하고 마음만 편하게 해봐. 그게 뭔 문제인데 그거를 다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 응용 337 건강법이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몸 따뜻하게 마음 편히를 조금 좀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나이가 80이다. 먹고 소화 잘 됩니다. 먹은 것이 대변으로 빵빵 나갑니다. 소변 적당한 물과 함께 소변빨이 있을 정도로 소변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폐활량이라는 것은 나이가 늙어서 폐활량이 조금은 줄 수 있어도 폐활량이라고 하는 그 폐활의 능력의 일은 훈련에 따랐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등산을 하면서 폐활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이가 80이든 90이든 그 폐활량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세포예요. 그러면 폐라고 하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도움은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소화, 대변, 소변, 호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숙면이에요. 제가 나이가 드신 분들을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분들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왜 잠을 못 주무시나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잠은 할머니가 못 잘까요? 할아버지가 못 잘까요? 할머니가 80%, 70%는 차지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주 단순한데 그 할머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왜 못 주무시는가 했더니 대부분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바로 30년 전에 그 왼수를 기억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돈 그거 꿔주고 못 받은 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못한 사람들의 그 한 부분을 10년이 지났더니 20년이 전 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머리라고 하는 두뇌는 우선 기쁨과 웃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 즉 뇌를 웃게 해주세요. 건강은 뇌가 알아서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런데 그 웃음이 없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는 것이요, 마음에 무엇이 없다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을 없고 기쁨과 감사를 대신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분노, 원망, 미움. 그래서 오는 것이 핍박 가운데 절망이요, 낙심이요, 좌절일 텐데 그걸 한마디로 딱 말씀드려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라는 얘기는 다 해요. 또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뭡니까? 만병의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마디를 일축하면 뇌를 기쁘게 해주세요. 뇌를 웃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뇌가 이룰 수 있는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마음의 평안은 기본일 것이요. 그로부터 우리가 소화가 안 됩니까? 대변에 문제가 있습니까? 소변에 문제가 있습니까? 잠을 못 이루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숙면이라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이끌어오는 것은 그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말씀 가운데 얻어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숙면과 함께 따뜻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따뜻한 몸을 우린 체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체온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8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각종 곳곳에 세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 피가 와서 세포가 먹고 살고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떤 이는 몸 전체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부분 안 됩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무릎으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 거기 있는 세포는 힘들어지고 그 힘들어진 세포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무릎의 세포가 죽기 직전까지 가서 죽음에 이르면 그 염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오는 거예요. 간에 그렇게 됐다, 간염이 오는 겁니다. 위장이 그렇게 됐다, 위염이 오는 겁니다. 자, 다시 줄여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깨끗한 피를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하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깨끗한 피를 만드느냐, 어떻게 혈액순환,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인분들에게는 꼭 3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 이어갑니다. 바로 근육이에요. 내가 나이가 80이 됐더라도 매일같이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량은 유지되고 증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우통을 벗게 되면 지금도 울퉁불퉁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몸의 근육의 80%는 배꼽 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줄입니다. 허벅지, 꿀벅지 만드십시오. 그 허벅지, 꿀벅지 만드는 운동은 스쿼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스쿼트 운동 일러드린 것은 방법이 좀 다릅니다. 별도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 쪽이에요. 우리는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발의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됩니다. 그게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 쪽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려면 아킬레스건과 함께 바로 종아리 부분을 발목치기 등등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혈액순환 좋게 하는 것은 바로 제대로 걷는 운동법과 함께 걷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오장육부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소화대변 소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은 다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구사하는데 내 나이가 80이다, 90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이해와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은 유지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나이가 들면 또 한 가지 지팡을 짚죠. 허리의 문제도 있지만 균형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 적어도 부탁드립니다. 한쪽 발 들고 아침 양치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점심에 반대쪽 발 들고 양치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몸에 균형 잡는 기구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운동 삼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재밌고 아주 편리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생로병사가 아니라 건생청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만나 노력합시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영과 혼과 몸까지 흠없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